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생지락 최경일입니다. 2019학년도 적성고사 대비 대학별 기출, 이번엔 을지대학교 적성고사 대비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선생님은 이번에도 생생지락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거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가능성에 적중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적성고사 전형은 가천대학교 전형과 마찬가지로 매우 인기 있는 전형인데요. 그래서일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참 많은 학생들이 이번 강좌를 듣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운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하루를 가득 채우며 노력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더욱더 열심히 대비를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적성고사 전형, 을지대학교 적성고사 전형은 국어, 영어, 수학 각각 20문항씩 총 60문제를 60분 안에 풀어야 되는 시험입니다. 매우 시간이 부족할 거라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요. 그러면 국어 영역에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선생님은 시간 배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국어 영역에서 시간을 버셔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합격 후기를 올려주셨는데요. 이 합격 후기를 선생님이 찬찬히 한번 살펴본 결과 수학이랑 영어 과목에서 매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어에서는 충분한 대비와 노력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성고사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번 OT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을지대학교 적성고사 전형의 특징이 무엇인지, 주안점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전형의 일반적인 특징사항을 같이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전형은 좀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일반 전형에서는 351명을 선발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조금 감소된 상황인데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전형들이 있어요. 을지사랑 전형, 사회기여 전형, 을지사랑 드림 전형, 농어촌 전형, 특성화고교 전형.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용어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뭐 을지사랑 드림 전형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기여 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보기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기여 전형은 우리가 다른 학교에서 얘기하는 국가보훈자 전형, 그거를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을지사랑이랑 을지사랑 드림 요거는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사회배려 대상자라든가, 그래서 요런 전형, 요런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따른 명시적으로 나타내진 않았지만 경기도 성남과 그다음에 대전 이렇게 지역이 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의 어떤 학과에 지원할 것인가도 꼼꼼히 입시 요강을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반영 비율을 보시면요, 다른 학교들하고 동일하게 600점 만점에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 교과 내용이 반영되고요. 그다음 적성고사가 400점 반영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 점수가 있어서 기본 점수는 40점으로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럼 360점이 적성고사의 실질적인 어떤 점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 문항당의 점수 배점은 5에서 7점 정도로 이제 배점이 적용이 됩니다. 뒷부분에서 보겠지만 학교생활 기록부의 등급 간 점수 차이가 12점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2문제 정도, 그죠? 이게 평균 내면 한 6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략 2문제 정도 맞추셔야지 한 등급을 커버할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영수 배점이 동일해서요, 120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모든 영역들을 다 잘해줘야 되고요. 거기다가 시간도 모자라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국어 영역에서는 최대한 빨리 푸는 걸 목적으로 두시고요. 사전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적성고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적성고사를 우선시해서 이제 선발을 한다라는 점 유념해 두시면 좋겠고요. 최저 기준이 없기에 경쟁률이 높다라는 점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고사 일시는요, 올해 10월 20일 토요일에 실시하고요. 좀 이렇게 적성고사를 보는 대학들 중에 좀 늦게 실시하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그 점도 좀 특징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과별 고사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실시합니다. 총 3번에 걸쳐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가 지원하려는 학과에 맞춰서 가셔야 되죠. 그렇죠? 엄한 시간에 가셔가지고 시험을 놓친다거나 미리 가서 뭐 이렇게 막 시간을 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다거나 이런 일 없도록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계속 설명할게요. 학생부 환산 등급
환산 점수, 이제 등급별 환산 점수를 한번 볼 건데요. 주요 교과 모든 과목이 반영된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석차 등급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에 따라서 이제 환산 점수가 달리되는데 대략 6등급까지는 12점 정도씩 등급 간 차이가 12점 정도씩 이제 차이가 나는데요. 7등급부터는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대략 한 이제 120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6이랑 7등급 사이가. 그렇죠? 120점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0점 차이는 그렇죠? 굉장히 이제 사실은 좀 극복하기 어려운 차이입니다. 솔직하게 선생님 얘기해서. 그죠? 그러니까 아까 6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20문제를 더 맞춰야 돼요. 7등급 친구가 6등급 친구를 이기려면. 근데 지금 보시면요. 합격생들의 평균 이제 등급이 4.53등급이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7등급이라면 저 친구보다 내가 예를 들어서 4등급 친구보다 매우 많은 문제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 대략 한 25문제 이상을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 학생들의 평균 이제 맞춰졌던 이제 합격생 평균 국어 정답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오타가 좀 발생했다. 선생님 여기 국어가 아니라 전체 정답수입니다. 전체 60문항 중에 전체 정답수가 44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럼 전체 문제가 60문제인데 여기서 25문제를 해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되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7등급 이하부터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죠? 그래서 그 점 염두에 두시면 좀 좋겠고요. 근데 6등급까지의 친구라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내가 다 맞춘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죠. 그죠? 다 맞춘 등급은 평균 등급이 아니거든. 평균 점수수가 평균 맞춘 문항수가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신다면 6등급까지 친구는 좀 약간 가능성이 그래도 다 맞춘다라는 목적을 한다면 강하게 도전하신다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전학과 지원 비율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평균 등급 4.53등급 정도로 이제 되고 있고요. 정답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국영수 합쳐서 정답수는 45문제 정도 맞췄다라는 거죠. 평균 점수는 이제 학생부하고 합쳐서 1000점 만점에 요 정도의 이제 점수가 이제 평균 점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 사항 여러분들 고려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어떤 학과를 선택하고요. 학과마다 또 상이합니다. 선생님 일반적인 내용만 좀 이렇게 일일이 다 보여주기 어려워서 일반적인 내용만 이렇게 평균적으로 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과 그런 어떤 자료를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입시 요강, 그죠? 모집 요강 요거 꼭 확인하셔가지고요.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자, 그럼 좀 약간 이제 국어 영역에 맞춰서 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을지대학교에서 국어 영역이 현재 어떤 흐름에 따라 어떤 기조에 따라 좀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죠? 그 부분을 좀 한번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일반적인 문항 스타일하고 좀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보통 1번부터 이제 바로 독서 문항이 튀어나오지 않고요. 1번부터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법, 장문법 이런 식의 문제들이 먼저 출제가 되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을지대학교 적성고사는 독서 문제를 2문제로 던져주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본강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문, 화법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문법 영역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요 이제 1번부터 7번까지의 이런 식의 어떤 문항 문제들은 전부 다 일반적인 고교 교육과정을 잘 이수해온 친구들이라면, 쉬운 말로 바꿔서 교과서의 내용을 잘 충실히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 변별력의 핵심이다라고 선생님은 보이거든요. 문학은 일단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수능 특강 내지는 수능 완성의 연계율이 매우 높다라는 점. 그죠? 연계율이 매우 높다라는 점이 특징점입니다. 문학부터 먼저 얘기하면요. 문학도 마찬가지로 연계되었는데 연계교재에 포함되어 있고요. 현대시 하나만 연계되지 않고 나머지는 연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 여기다가 문학 심화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강에서 소개할 거예요. 근데 여기선 소개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소략하지만 본강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냥 연계교재 문제 푸는 수준으로 공부하면 여러분들 맞추기 어렵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맞추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심화학습이 필요하다. 그죠? 반드시 심화학습. 그죠? 이 글의 배경은 뭔가, 갈래는 뭔가, 그죠? 이 글의 핵심 뭔가, 주제는 뭔가, 특징점은 뭔가, 반드시 심화학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참고서라든가 EBS 그런 어떤 그 방송이라든가 다른 어떤 그죠? 이렇게 문학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에 대한 심화학습, 해당 작품에 대한 심화학습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연계교재에서 올해 출간된 연계교재에서 문학작품 어떤 목록이 있는지 파악하시고요. 이거를 심화학습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직접 찾아가면서.
찾아가면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여기서 강조 드릴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숙제로 드리는 거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요 독서 5문항인데요. 지문 길이가 엄청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지문 길이가. 그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다행인 건 뭐냐면 연계율이 매우 높아서 100%입니다. 100%. 그죠? 100% 연계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계교재에서 자신 없는 지문 영역을 꼼꼼하게 반복 숙달해서 읽어두셔가지고요. 그냥 착하면 척하게 나오도록, 그죠?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아마도 문제 풀 때 큰 도움 받을 거라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시간을 두고, 넉넉히 시간을 두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안 보고 왔다. 자, 여기 보면 사자성어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을지대학교 적성고사 문제의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자성어를 한 문제를 반드시 내겠다라고 선행학습 영역평가 보고서라는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 보고서에 제시를 해놨어요. 우리는 사자성어 낸다! 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나올 거 뻔한데. 그죠? 예측 안 하겠습니까? 선생님 예측했어요. 본강에서 예측했거든요.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사자성어도 조심해 주셔야겠고요.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자성어를 좀 제외하면 그래도 화법, 작문법, 문법, 독서, 문학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갈래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화법, 작문, 문법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돼서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그죠? 여기서 틀리면 사실 답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죠? 그래서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심해야 할 것은 사자성어 한 문제, 사자성어 한 문제. 근데 최근의 기류는 연계교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변화하고 있어요, 을지대학교가. 그렇죠? 반성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연계교재에 있었던 문학작품과 연결해서 사자성어가 출제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본강에서 다뤘거든요.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 점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변별력의 이제 분수령이 될 독서하고 문학 파트를 볼 수가 있겠는데 별표 3개 드립니다. 그죠? 독서는 EBS 연계교재 체크하시고요. 문학은 100% 사실적 사고를 묻는 겁니다. 윗글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거 반복돼. 이거 반복된단 말이야. 사실 확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 내용만 좀 꼼꼼하게 봐주시면 거기서 문제, 추론하기 문제, 비판적 사고 문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을지고사, 적성고사 문제를 대비한다면 그런 비판하기, 추론하기 문제 안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풀고 지문만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자꾸 보세요. 화장실 갈 때도 보고, 급식 먹으러 가면서 보고, 그죠? 막 이렇게 자꾸 보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서 보자 지문 이렇게 보고, 그죠?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언더가시죠? 그죠? 자, 그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문학은 수능형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2018학년도부터 고전 산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사자성어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EBS 연계교재도 반드시 체크해 주셔가지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작품을 확인하시고 그 작품을 심화학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출제 경향은 이러한데요. 앞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언급드렸다시피 교과 과정 그리고 수능 연계교재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내겠다. 수학 능력 시험하고 비슷하게 내겠다. 이런 어떤 이제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도 확인하시면 더욱더 뚜렷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을지대학교 적성고사 전형의 특징점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합격한 학생들의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선생님이 듣기에는 그쵸? 합격한 학생들은 전부 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모자랐고요. 심지어 하루에 14시간씩 그렇게 공부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성적이 6월 평가 받고요. 6월 모의 평가 이제 성적 받고요. 학생들이 좌절했었는데요. 내가 이 성적으로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좌절을 경험한 그런 친구들이 매우 오랜 시간 하루에 14시간씩 그렇게 꾸준히 한번 해봤대요. 그런 친구들이 합격했다고, 그제서야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재수한 친구들도 그렇게 이제 응답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의견을 많이 내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점 염두해 주시고요. 매우 인기 있는 대학교입니다. 여러분들 노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에 선행하는 노력과 부단한 어떤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선생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될, 체크해야 될 그런 내용들 본강에서 강조할 거니까요. 오리엔테이션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본강까지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그 강조점 여러분들 새겨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공부해 나가는 그 순간순간 매 순간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다가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지 Q&A를 통해서 선생님한테 질의 주세요. 알겠죠? 선생님 그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가능성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럼 오늘도 생생지락 되소서!